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수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초수별입니다. 중초수별은 직접적으로 중초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상초수별이 잘 완전히 맞지 않아서 안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실제로 비위 기능이 안 좋아서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아이고, 이 그림이 겉에서부터 수별이라고 하는 이 병사, 수별이라고 하는 병사가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가 먹은 음식물로 인해서 수별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인체로 보면 횡격막을 지나서 이 횡격막을 기준으로 윗부분을 상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횡격막 주변,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요 정도겠죠. 그 다음 배꼽 밑에, 배꼽 요렇게. 여기는 이제 아래쪽에, 이럴 때에는 하초라고 하는데, 중초라고 하면 음식물과 관련된 그 부위, 즉 외부에서 들어온 거냐, 아니면 내가 음식물에 의해서 음식물을 제대로 비위가 소화기관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수별이 내재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수별이라고 하면 습이 열보다 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반대로 열이 습보다 심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습이 열보다 심하다. 습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기체를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열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진액을 소모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중초에 습이 열보다 심하다고 하면 중초에 습기가 있으면서 기체의 양상을 띠고 있다. 그죠? 자, 습이 기운행을 막아서 운행을 막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기체라는 뜻입니다. 비의 운하 기능이 실조하고 열상이 드러나지 않는 징후, 즉 기운의 정체의 모습이 맞다. 신열 불량, 물론 신열이 있지만 온몸이 무겁고 아프다, 무겁다, 뭔가 기운이 활발하게 안 논다는 거죠. 완비불기, 속이 답답하니 윗배가 답답하면서도 별로 배가 고프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입이 뭔가 담담하니 열이 별로 없으니까 갈증도 별로 없고, 습기 때문에 대변은 좀 무른데도 시원하게 쑥쑥 안 빠지고 그런 경우입니다. 태는 백리가 있을 수가 있고, 맥도 힘이 없고 꾸물뚱꾸물뚱하는 유맥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습기를 제거하면서 기운을 소통시켜야 됩니다. 어느 부위에? 중초에. 그래서 반하, 창출, 초과, 우박, 대복피, 진피, 백출 등 이런 약재를 사용합니다. 치료법은 신혼개울법이라고 하고 고온조수법이라고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신개고강이다. 매운맛으로 기를 열고 기체를 풀고 쓴맛으로 상력하는 기운을 하강시킨다. 매운맛은 위로 푸는 맛이고요. 쓴맛은 아래로 푸는 맛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정체가 된 것을 신개고강시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습기가 막원을 막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막원이라는 표현이 이제 현대 한의학에는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상초와 중초 사이, 늑막과 횡격막 사이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고기와 관련되어 있는 약간의 호흡, 늑골의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소화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게 같이 좀 중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앞에서 봤던 중초의 어떤 범위로 봐야 되지, 또 뭔가 막원이다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수별이란 병사,
병리에 대한 이게 한 사람이 정립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원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어떤 사람은 중초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초기 오한이 심하다가 나중에 열이 나고 한열 왕래가 있고 뭐 이거 옛날 표현으로 보면 소양병이죠. 소양병. 열만 나고 해질물에게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일포조열 양명병이죠. 신통, 유한, 수족, 침중, 오심구토 뭐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 제가 얘기했던 중초에 습기가 생기면 기체가 되고 열이 많으면은 진액이 소모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월음과 뇌시선투 마곤법이라고 있는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여기 보면 달월음에 보면 자 빌랑도 기체와 물체를 보는 약인데 어디에 그걸 보냐 중하초에 장의 그 물체를 기운과 물체를 제거하는 약이죠. 거기에다가 후박까지 끼워서 기체와 물체를 같이 보고 거기에 초과를 같이 해서 기체 푸는 것을 더욱 힘을 증강시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열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모라든지 작약, 황금 같은 걸로 열을 식히고 진액도 보채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위 자체가 상초나 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약재의 쓰임이 장에 있는 거예요. 장. 횡경막을 기시한 위부터 소장, 대장을 요쪽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뭐 학질이라든지 유행성 뭐 이런 등등에 쓰는데 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현대적인 개념이 좀 들어간 거죠. 중초라는 이게 장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고 장의 문제에서 기체냐 열이냐 이런 걸로 접근으로 들어가야만 이 처방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유행성 감기에 학질에 뭐 이렇게 쓴다고 접근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뇌시 선투 마곤법에 보면 처방은 비슷합니다만 거기 보면 곽향 반하라는 약이 들어갑니다. 이건 역시 기체를 푸는 거죠. 기체를 푸는 거고 곽향은 중초의 기운을 소통시키면서도 표까지 이렇게 풀어주는 약이에요. 반하는 건조하면서도 기체를 푸는 거고 이거는 위의 약보다 습기에 더 주안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처방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런 약재와 병리를 파악해서 약재를 선별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거를 배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습사가 중초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보면 신열이 불량하고 완복 복청하면서 오심구토 그 다음에 소변 혼탁 분리 이런 게 나타납니다. 오심구토가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반화 같은 거 곽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습과 열이 모두 심한 경우, 습과 열이 동등하게 심해져 있는 경우, 그러면 습과 열을 동시에 제거해야 되겠죠. 동시에. 그러면 어떤 약이 들어갑니까? 황금, 황련, 치자 같은 이런 약들이 가미되는 거죠. 반화, 창출, 백구인, 초과, 후박, 대복피, 진피, 백출 같이 습기를 보는 약과 함께 열을 보는 약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있는 진액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표현 안 돼 있지만 그런 것들도 조금 감안을 해야 돼요. 자, 스별이 비위를 맞고 있으면 열이 나면서 땀이 나면 열이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갈증이 났는데 물을 많이 안 마시고 그 다음에 흉중이 번민 열감이 갑갑해 짜증나고 가슴과 윗배가 답답하고 오심,
구토 이런 게 있고 대변이 무르면서 누런색을 띠고 악취가 나고 소변 단적 이런 걸 보면 열이 있는 것 같고 구가리를 보면 열이 있는 것 같고 번민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열이 있는 것 같은데 물을 많이 안 마신다든지 그 다음에 대변이 무르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습기가 있는 습과 열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이 쓰는 게 감로소독단입니다. 자, 감로소독단이 뒤에 처방이 나올 텐데 감로소독단 보면 이럴 때 보면 습과 열을 동시에 보는 약재가 뭡니까? 활석입니다. 거기에 인진까지 열과 습을 동시에 습열을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거고요.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열이 습보다 심한 경우는 열이 심하니까 열 쪽으로 나고 진액이 소모가 되겠죠. 고열, 신번, 구, 갈, 소변 단적, 습기에 대한 어떤 느낌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강력하게 청열 위주로 섞고 이런 약을 씁니다. 그 다음에 조습약이 들어가는데 창출 반화를 쓰지만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소량 쓰는 거고요. 오히려 이 습기를 이런 활석이라든지 복령, 활석, 통초 같은 걸로 해결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요것만 쓰는 게 기존의 열에 대한 열이 심하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습기를 끼면 이런 약재들을 좀 더 활용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습열이 소양에도 끼고 하는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습이 중초에 막혀가지고 쓰는 경우에는 백호가 창출탕 같은 걸 쓰고 서습이 3초에 가득 차 있는 경우에는 삼석탕 같은 걸 씁니다. 자, 이제 중초에 막았다고 하면 중초의 서습이 습과 열이 열이 굉장히 심하면서도 땀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백호탕의 증상이죠. 그런데 뭐가 낍니까? 신중, 몸이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답답하고 이럴 때에는 열을 끄면서도 소량의 습기를 보기 위해서 백호가 창출탕을 씁니다. 그 다음에 3초의 이 느낌이 3초에 서습이 가득 차 있으면은 상중하에 다 막혀 있으니까 기침도 하고 땀도 나고 중초에서는 오신 구토도 있고 대변은 변당하면서 시원하지 않고 악취가 나오고 상초, 중초, 하초가 동시에 되는 경우입니다. 자, 대표적인 앞에 이제 내용에서는 안 나왔지만 연박음 같은 경우가 보면 노구는 청륜한약입니다. 청륜한약, 청륜한약이고 두시 흉부의 이 흉부 쪽에 상초 쪽에 열을 식혀줍니다. 그 다음에 치자 중초의 후박 열을 보기 위해서 황련 반화 그러니까 이제 상초의 열과 함께 상초의 열과 함께 습기를 보는 그런 약입니다. 감로소독단 이런 경우를 약을 많이 흔히 쓸 상황은 사실은 별로 없는데 이런 병리가 습열이 중초에 나타날 때의 병리 그 중에서 열이 심한 경우, 습이 심한 경우, 습과 열이 심한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고금 청담탕 보면 어떤 게 특징이냐면 청호 이런 걸 쓰면서 활석 같은 거 씁니다. 활석. 황금도 써고요. 청대 전부 다 찬약이죠. 거기에 이제 기체를 푸는 반화, 지각, 진피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삼석탕, 활석, 석고, 한수석 이런 돌덩어리 3개와 함께 습기를 소변이라든지 위라든지 위장을 보기 위해서 석고를 쓰고 그거를 소변으로 빼기 위해서 활석 같은 걸 쓰고 하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처방들을 잘 안 쓰기 이런 환자들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참 저도 낯설어요.
응급, 급성의 어떤 감염병, 전염병 이런 데 특히 적용을 많이 해볼 수 있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습기가 중초에 몰렸을 때에는 중초수별인데 신열이 불량하면서 윗배와 가슴이 답답하고 그 다음에 오심구토 근데 갈증이 있지만 갈증이 별로 없고 대변이 무르면서 안 시원하고 소변이 혼탁한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습과 열이 모두 심한 경우는 습기 때문에 나타나는 권태라든지 이런 거와 함께 신번 이런 열 증상이 나타납니다. 열 증상이 소변 단적 이런 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열이 습보다 심한 경우는 고열, 신번, 갈증, 구갈, 물론 해결 안 되는 갈증, 소변 단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석고지모, 황련, 황금과 함께 어떤 소량의 습기를 보는 그런 약. 특히 이럴 때에는 창출 반화도 좋지만 활석 같은 이뇨를 통해서 습기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 그 정도만 머리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방들은 좀 우리나라의 실정이 조금 낯설어 가지고요. 저도 뭐 안 써본 약이라서 조금 그렇네요. 네, 일단은 중초수별은 이렇게 마치고요. 하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